저는 광주교당 출신 이대진 교우님 추천으로 원기 111년 20살의 나이에 도문에 들게 된 영산선악대학교 은혜학년 김도영입니다. 저는 자라온 배경부터 주변 환경까지 원불교를 만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 교립학교인 성지 송악중학교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원불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았습니다. 왜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원불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낯설게 느껴져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학교 마음공부 시간으로만 접하던 원불교를 조금 더 깊고 면밀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성회였습니다. 당시 원기 107년 중학교 3학년 때 지금의 추천교무님의 권유로 신성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7년도의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학과 서원간에서 진행되었던 당시 신성회는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예비교무님들이 마치 원래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대종사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철없는 생각으로 성탑을 보며 저거 한번 올라타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모전을 지나가며 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건물에다 대고 인사를 할까 하며 따라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이런 상에 인사를 올리는 것인지도 몰랐던 그 철없던 제가 신성회를 연원으로 학교 원불교 동아리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성회는 저에게 빠뜨리면 안 되는 방학 중 연례 행사가 되어 108, 109, 110년도 이렇게 훈련을 3번 더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신성회에서 만난 정토회관 친구들을 인연으로 당시 정토회관 부교무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교무님에게 교당 소개를 받아서 광주교당 학생회에 들어가 교당을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산종사법어 제11법훈편 16장 말씀 중 나는 그대들에게 연꽃이 되라고 권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고 출가를 발심합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들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요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를 한다면 그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연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며 출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영산 성지고등학교를 다니며 오고 가는 길에 마주치는 영산의 예비교무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에 행복함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복을 쉽게 오를 수 없는 경지로 생각하던 제가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이 길뿐이구나. 이 길을 가면 나도 그들처럼 웃으며 대종사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루하루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출가를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영산 생활이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아침 일과 오종 세트는 거스릴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밀려드는 과제와 경계 속에서 원망심이 일어나고 힘에 부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알던 교무님들의 그 행복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분들은 부처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도반들과 함께 지나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거나 오고 가는 공부 이야기 속에 솟아나는 법열에 젖으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곳에 헤매이로 왔습니다. 왜? 헤맨 만큼 내 땅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방황해도 겁먹지 않고 처음 출가할 때 먹었던 마음을 굳게 먹고 힘에 부칠 때마다 그래, 내가 이 정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지 하며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헤매더라도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시는 여러 교도님들과 교무님의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예비 교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기만 하다 해도 나와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찍다가 제가 또 카메라에 또 영상을 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또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사은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서니까 또 좋은 게 제가 엄불교에 입교를 해서 사은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동포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딱 있다 보니까 정말 처음 들어와서 제가 당시 좀 외톨이 비슷한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한 30 후반, 40대 초반까지. 그래서 사람을 좀 멀리하고, 제가 좀 약간 내 인생이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그때 좀 갖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왔고 정의롭게 살아왔고 열심히 또 가족에 봉사하고 살아왔었는데 당시 내게 남은 게 없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왔나. 이제 그렇게 애토일 생활을 좀 하는 걸 좀 보셨나 봐요. 또 저희 이모님이 또 교무님이시기도 한데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온강대학교를 다니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게 저는 좀 궁금했긴 했었어요. 왜 뭐 감사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교단을 다니고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도덕 교과서에도 은혜 감사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열심히.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경쟁에서 앞서야 되고 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특히 더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제 고향이 완도입니다. 예, 제가 한번 지도를 봤었는데 어릴 때 안 보이더라고요. 완도가 어디 있는지. 저 제주도는 보이는데 완도가 어디지? 봤더니 섬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다리가 놓여져서 섬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섬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뒷산에 올라갔는데 바다를 딱 보니까 또 바다가 좀 특이한 게 저희는 섬인 섬인데 하도 섬들이 많아서 호수처럼 보여요. 그래서 거기 딱 서가지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보니까 앞에 바다밖에 없고 우리 동네는 저 남쪽 끝에 있는 것 같고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대학을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실제로도 사실 저희 대학 갈 때 누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처음에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약간 희생을 했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알아서 가겠다고 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전문대학교를 가긴 갔는데 어쨌든 많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세상에 살아가기 기준은 그런 기준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착한 열심히 공부하는 야무진 약간 어른스러운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대학에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이 착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또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요. 세상에 대한 역사 의식도 생기고 그때 데모도 좀 하고 뭐 사회주의 서적도 좀 읽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뭐 돌은 던지질 않았어요. 저 무서워가지고 선배들이 돌을 던지고 저는 뒤에서 쫓아오면 같이 도망다니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 시절에 좀 저희 대학 후배도 좀 사망사고가 있었고 강경대라고 또 저 다른 그분도 사망사고가 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착하게 살아서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뀐 기준은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법대를 들어갔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이 정의, 형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위치도 이게 평등하게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운동권도 했었고 조금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착하게 살기보다는 정의롭게 살자 이게 이제 제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정의로운가라도 좀 고민도 해보고 뭐
대학에서는 정의롭다는 것은 이제 그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 대법원에 가면은 무슨 여신이 한 명 있죠. 오른쪽에 이게 저울 들고 뭐 왼쪽에 오른쪽에 저울인지 이쪽에 저울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다고요. 예, 뭐 레이디 오브 저스티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대법원에 보니까 칼 대신 책을 법전을 들고 있는 걸로 바뀌긴 했더라고요. 원래는 칼, 저울, 그다가 눈을 가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아시겠죠? 왜냐면 예전에는 법률이랑 엄격해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잘라버려요. 한무라비 법전 아시죠? 예, 간단합니다. 예, 옛날일수록 법률이 간단해요. 뭐 10개, 10개 있죠. 예, 5개, 간단합니다. 사람을 때려도 죽여도 그냥 그렇게 처벌하면 됩니다. 죽이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평등하게 이렇게 규율을 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어긋나면 엄격하게 칼로 베는 게 무슬람 교리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무슬람도 정복지에서 지키지 않으면 교화되지 않으면 다 죽이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다음 대학 시절에서 이제 성인이 되고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정의로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회사에 좀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시에는 실패하고 또 안타깝게도 IMF 때 취직하려고 했더니 IMF가 있어가지고 2년간 또 채용이 안 되네요. 참 대학원생이면 차라리 취직이 됐을 텐데 저는 복수 전공이나 행정학을 전공하고 법학으로 갔기 때문에 2년 전에 졸업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년 졸업생 아니면 취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 50개 정도의 면접 서류를 제가 이게 봤는데 채용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면접 서류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한 2년간 이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게 좀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취직을 했죠.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 취직한 회사가 법정 관리를 받는 그런 이제 부도난 회사로서 왕년에는 유명했지만 이제 법정 관리로 인해 가지고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이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넘어오면서는 파란만장한 그런 왕조 변화를 회사에서 겪는구나라는 정도로 와 이거 뭐 은행이 들어와서 막 법인금감 가져가지고 뭐 건설회사에서 막 와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와서 누구는 약 먹고 막 화장실에 가서 세제 먹고 들어눕고 막 병원 실려가고 막 파란만장한 시절을 진짜 왜 이러지? 그러면서 어쨌든 회사 생활을 좀 접으려고 약간 8개월 동안은 좀 외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또 새로운 직장은 또 너무 일을 많이 시켜요.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하니까 와 하나를 더 주고 팀을 하나 더 맡기고 자꾸 딴 사람이 나가는데 그 나가는 사람 뽑지를 않고 저한테 일을 시키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좀 있으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했는데 어느덧 30 후반이 되어 가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제 생각이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 당시 금융상화가 또 제가 또 발생해가지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내슬릴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는 소개팅 자리를 제가 거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열심히 소개팅을 해주셨다고 참고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여기서도 저희 교당에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때는 또 제가 또 다 거부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숨어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 처음 들어와서 저희 널푸른단 우리 교우님께서 이리저리 불러주시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불러주시고 음악회도 같이 가주시고 파주에 있습니다. 좋은 음악회 다 있습니다. 가주시고 또 대부도도 가서 조개구이도 먹고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적응이 됐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또
목포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낀 거는 우리 제가 어릴 때 지나갈 때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잠시 멈췄던 초등학교 다니기도 전에 예, 굉장히 이제 어른스럽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피아노라는 건 당시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기죠. 왜냐면 재미직한 자동차 한 개도 살 수가 힘든 그런 시기고 그걸 자랑하던 시기니까 당시 뭐 붕어빵이 5원 나왔던 시절 뭐 1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원불교 들어와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합창단이라 초등학교 6학년 때 합창단 처음 하고 나서 제가 노래 못 부른다고 그때는 제가 잘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누나는 못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잊고 살았는데 그래서 사실 노래방 가도 제가 아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대학까지만 줄줄 알고 있었는데 합창단 들어와서 제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입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손가락이 짧아서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쳐보려고 삼촌한테 받아가지고 딱 음을 잡는 순간 포기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짧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치지? 그래서 제가 삼촌한테 안 갖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돌려줬습니다. 기타를. 악보는 그래도 도레미파솔라는 읽을 줄 알아요. 읽을 줄 아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교당에서 바이올린을 반을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기인데 어떻게 바이올린을 해보겠다고 저기 용기를 갖나. 근데 또 제가 직접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막 옆에서 막 사자고 그러고 막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18만 원 내고 공동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책도 제가 안 샀어요. 책도 다 사주시고 날짜 다 잡고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역시 처음 하기 때는 또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좀 나은 거는 기타보다는 짧았어요. 이 지판이. 그리고 또 이걸로 치니까 그건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시간이 그래도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뭐 중간에 제가 한 3년 쉬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또 다른 읽고 있으면 중간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순간순간 정말 열심히 아름답게 또 저는 공연을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공연 여러 개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그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다면 전 즐겁게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제 서도 1분짜리인데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전 단계 하고 마무리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저희가 이제 교리 실천담이기 때문에 교리 실천담도 한마디 해야죠. 첫 번째 교무님께서 1분선에 대한 용기를 주셔가지고 저도 그 5배인 5분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예전에 잠이 덜 깨면 정월 5분, 10분 더 맞춰놓고 이제 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 대신 그냥 일어나서 벽에다 대고 이제 선을 하는 식으로 해서 알람을 5분 맞춰놓고 선을 하는 시간을 지금 갖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 잘 때도 똑같이 5분 왜냐면 명상을 5분 하고 그렇게 잠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저희가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5분 명상을 하는데 그 회복이 전하고 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이면 마음에 정말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상념들이 머릿속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정리하지 않고 지나면 상당히 그것들이 나중에 저희 쪽에서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 그 요란함을 바로 깹니다. 뭐가 깼냐면은 끼어들기 차량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인천이 출퇴근을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늦으면 2시간까지도 걸립니다. 뭐 때문이냐면은 이 인천 남동공장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는 길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끼어들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침마다 끼어들기 때문에 정의로움이 불타는 저로서는 그걸 볼 수가 없는데 그 광경을 매일 수십 대를 내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요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 단회 때도 교무님한테 그것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해결책을 저희가 이제 사리 연구를 좀 해보자 해서 찾은 게 첫째는 일단 내 스트레스 상태부터 먼저 줄이자. 그걸 보기 전에 그래서 찾은 게 이제 첫 번째 출퇴근을 가장 내 운전의 오른쪽 왼쪽에 가장 적게 운전하는 그 루트를 찾자. 가장 내가 그래서 스트레스 운전 자체의 스트레스를 잡기 받는 스트레스 찾다. 두 번째 시간대. 보니까 내가 바쁜 시간대를 갖더라고요. 좀 더 잠 더 자려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일찍 출발을 하니까 좀 끼어들어도 내가 늦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어차피 경찰들도 못하는 끼어들기를 내가 해결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작은 복수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난 나름대로 제가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안 끼워줍니다. 앞에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딱 갔는데 저 사람이 끼어든다 그러면은 이제 끼워주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첫 번째는 안 끼워줍니다. 왜냐면 그분도 무조건 끼워준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공명심을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심한 복수, 공명심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겁니다. 그분이 잘 배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나중에 해코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그런 거 사람도 있잖아요. 포복 운전하는 사람들 포복 운전하면 어떨까라는 좀 걱정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소심하게 복수합니다. 소심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제 이제 사례 연구에 하면은 사실 이거 하나로 거의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길어진 관계로 이것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주식 저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해본 적은 없지만 갑자기 나보고 주식을 공부해라. 왜냐면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사리 연구 좀 하지. 그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 얘기를 하고 주식이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부동산 이런 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가치 있는 주식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잘 돼서 직원들한테 급여도 주고 또 기술 좋은 회사가 그 기술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잘 돼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부강하게 하면 그래서 단단해지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 말도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이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아닌데 약간 이쪽 우쪽에 그분 있는데 그분이 오프라인에 주식 강의를 해서 한번 와이프랑 갔습니다. 근데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다. 이런 게 나쁜 제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주식을 한 몇 주 샀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만들거나 땡땡전자 사가지고 6땡땡에 사가지고 6땡땡 후반에 사가지고 7땡땡 후반에 전반에 팔아가지고 한 10만 원 남겨가지고 나 잘했다라고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때쯤에 갑자기 뭐 AI니 뭐니 도대체 해가지고 뭐가 난리 났다는 겁니다. 봐봤더니 주식이 막 그렇게 날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손해를 보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주식 리딩방인 게 초대를 받는데 1분간에 끝내겠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이제 약간 사기를 당할 뻔한 것을 제가 사례 연구를 통해서 11가지 정도의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을 해서 그거를 그쪽에 있는 같은 다른 분한테 여기에는 들어오지 마라.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데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했으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고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는 부분은 입금하지 마라. 라고 해서 제가 11번 정도의 목록을 만들어서 스스로한테도 사업 연구를 하고 그분한테도 보내서 공명심 한 사람이라도 구하자.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보내서 절대 그 위에 투자를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를 나와라.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미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았고 너무나 이런 신고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해봐도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사리연구,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제도나 거기에 대해서 사리연구도 하고 좀 소심한 복수도 하고 정의도 실현을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